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그 부정선거 음모론자죠. 황교안 전 총리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차 경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 근거가 나경원 의원이 탈락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황 전 총리는 자신의 SNS에 어제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1차 예비 경선 진출자 4명을 발표했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이번 1차 예비 경선 결과를 공표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미 여러 번 자신이 이번 경선에서는 투표 조작하지 마시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도 이미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1차 경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거고요. 네. 황 전 총리는 제가 그들을 잘 아는데 나경원 후보는 이번 경선에서 정상적으로는 절대 또 탈락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나 후보가 탈락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건데요. 황 전 총리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대패한 후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돌아서서 계속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설파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맞아요. 지금 SNS에서는 4명의 통과자 명단 그러니까 4명이 1차 경선을 통과한 4명의 통과자 명단이 뻔한 조작의 결과물이라는 성난 민심이 들끓고 있다. 그런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네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련의 흐름은 내각제 세력들이라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들의 야욕을 채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내각제 세력이 또 중국의 배후 조종을 받아서 아이고야. 부정선거를 수단으로 그들만의 세습 왕국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중국이 부정선거를 획책했다는 이거 그들의 주장과 맞닿아 있는 건데 황 전 총리는 나경원 후보가 1차 경선에서 탈락을 했고 또 1차 경선 결과를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작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정작 본인이 직접 참여했던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서는 역시 투표율이나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이때는 역시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지 주장하지 않았고요. 않았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 민주당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황교안 씨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윤석열 씨와 손잡고 끝까지 파헤쳐라. 아하. 정광훈 씨와 함께 연대하면 좋겠다. 황교안을 응원한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네. 일구의 총리를 지내신 분인데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선거는 모두 부정하고 있으니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네, 저도 많이 안타깝네요.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에 위치하는 스타벅스 매장에 게시된 이용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보면 30분 이상 좌석을 비우실 경우 파트너가 자리를 정리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30분 이상 좌석 비움이 유지될 경우에는 매장 내 분심을 보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어요. 30분 이상 자리를 비우면 그 소지품 등을 치운다는 얘기군요. 치운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 안되문 때문에 카공족이 많이 찾는 스타벅스의 운영 정책이 바뀐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매장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이 매장에서 도난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물품 안전상의 이유로 예외적으로 게시물을 부착했다면서 스타벅스 운영 정책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카공족이란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설명을 안 드렸네요. 누리꾼들은 모든 수복 매장에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밥 먹고 오겠다는 손님도 있었다. 아이고야. 차라리 스터디 카페를 가서 공부를 해라. 뭐 이런 매장 안내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런 카공족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경북 안동시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프린터까지 들고 온 카공족이 있어서 또 논란이 있었고요. 제가 한번 소개도 해드렸습니다. 네. 프린터뿐만 아니라 A4 용지 묶음, 각종 서류가 펼쳐진 사진이 올라와서 또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뭐 매장이 손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손님이 매장을 선택하는 것이니 뭐 보기는 안 좋지만 매장 운영 방침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뭐 시비를 거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그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일컫는 말인데 딩크족이라고 네. 하죠. 딩크족으로 즐겁게 살아왔지만 결국 자식을 낳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는 50대 공무원의 여성의 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틀 전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회한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네. 76년생이라고 밝힌 글쓴이가 이렇게 적었어요. IMF를 겪고 사회에 나왔고 2002년 월드컵 열기를 거리에서 느꼈던 청춘이었죠 라면서 결혼을 했고 결혼 초에는 마치 드라마처럼 살았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네. 애초에 뭐 결혼할 때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나 봐요. IMF를 겪으며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 대한 무거움을 깨달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공무원을 선택했고 사랑만으로 충분했고 자유로운 삶이 너무나 소중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리고 친구들이 육아와 집값
걱정에 허덕일 때 해외 배낭여행 문화의 생활을 하면서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공허함이 찾아왔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책임지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 깊숙이 아련함을 느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결혼해서 애를 갖는 것이 가정이 애를 갖지 않은 가정보다 훨씬 많은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병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